누군가가 단지 자신이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당하게 당신의 것을 빼앗으려고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평범한 비행처럼 보였던 것이 여성의 조용한 힘 덕분에 탑승한 누구도 잊지 못할 강력한 교훈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회복력, 놀라운 반전, 당연한 카르마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니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부터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곳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용기, 결단력, 힘을 주는 이야기를 좋아한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이 영상을 공유하고 구독하여 다른 놀라운 이야기를 발견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 가자. 수연이 자신의 고급스러운 1등석에 편안히 앉는 동안 항공기 엔진의 웅웅거리는 소리가 기내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힘든 한 주 동안 중요한 회의를 마친 후 이 평온한 순간을 즐기며 오랫동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현창 옆 좌석에서는 활주로의 숨막히는 전경을 볼 수 있었고, 지는 태양이 하늘을 금빛과 진홍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이 짧은 사치는 수연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힘들게 얻은 보상이었습니다. 이번 비행은 단순한 여행이 아닌 그녀가 직접 손수 만든 선도적인 기술 기업 브록 이노베이션의 CEO로서 새로운 장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결정적인 국제 파트너십을 체결하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있었습니다. 이 계약은 회사의 미래를 공고히 할 뿐만 아니라 그녀가 감히 상상만 했던 기회를 열어줄 것입니다. 수연의 여정은 쉽지 않았다. 이스티오의 소박한 동네에서 자란 그의 부모는 그에게 엄격한 직업 윤리와 사회적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녀는 회의실이든 1등석이든 의사 결정자의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도전을 해왔습니다. 수연은 목에 두른 실크 스카프를 살짝 편안하게 풀고 가죽 냅킨을 펼쳤다. 갑분쇄한 커피의 은은한 냄새가 고급 향수의 은은한 흔적과 섞여 공중에 떠돌았습니다. 스튜어디스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탄산수 한 잔을 건네며 지나갔다. 고마워요. 그녀는 입술에 닿는 상쾌한 거품을 음미하며 정중하게 말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수연도 곧 이해하게 되듯이 완벽함은 지속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기내 정면에서 갑작스러운 소란이 일어나 평화로운 분위기를 깨뜨렸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키가 크고 금발의 여성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자세는 오만함을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 뒤에는 눈에 띄게 불편해 보이는 작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을 수 있나요? 금발의 여자가 경멸로 가득 찬 말투로 말했다. 그들은 분명히 좌석 배정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그녀의 친구는 초조한 웃음으로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금발의 오만함은 계속됐다. 수연의 줄에 다가가자 수연은 불편함을 느꼈다. 금발의 여자는 결국 그녀 앞에 멈춰 섰다. 실례합니다.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 제 자리는 실수로 당신에게 배정된 자리입니다. 수연은 가만히 올려다보았다. 여기가 본부예요. 그녀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몇 주 전에 예약했어요. 보시다시피 저는 이 항공사의 골드 프리미어 회원입니다. 침입자는 겸손한 미소를 지으며 반박했습니다. 저는 항상 여기 앉습니다. 다른 곳이 더 편할 수도 있고 뒤쪽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수연은 침착한 태도로 여기는 정말 편해요. 감사합니다. 라고 답했다. 그 순간 스튜어디스가 전문적인 미소를 지으며 도착했습니다.
수연의 탑승권을 확인한 뒤 이 좌석이 자신의 것임을 확인했다. 금발 여성의 자신감이라는 가면이 깨질 것이다. 하지만 차분함에 충실한 수연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시길 권합니다. 이 대화는 끝났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린다. 긴장감 속에서도 수연은 당당한 자세를 유지하며 존중과 회복력이 항상 승리한다는 점을 모두에게 상기시켰다. 기내의 분위기는 짜릿하고 긴장감이 넘쳤습니다. 승객들은 듣지 않는 척을 멈췄다. 어떤 시선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어떤 시선은 매혹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연의 얌전한 자세와 차분하면서도 경직된 목소리는 공손함의 가면이 깨지기 시작한 해수를 더욱 짜증나게 하는 듯했다. 여전히 통로에 서 있는 해수는 팔짱을 끼고 입술을 끌어당긴 경직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며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의 경멸의 무게로 인해 약간 떨렸다. 내가 그렇게 처리하고 싶다면. 미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미소를 잃지 않는 마담은 1등석에 다른 좌석이 있습니다. C나 2D를 제공해 드릴까요? 이 좌석도 마찬가지로 편안한 좌석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해수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날카롭게 돌렸다. 그러나 긴장된 침묵의 순간이 지나고 마침내 그녀는 포기했습니다. 그녀는 날카로운 어조로 아주 좋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반항과 경멸이 뒤섞인 눈빛으로 수연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나는 다른 곳에 앉을 예정이지만 내 말을 믿으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자리 팔걸이에 두 손을 가만히 얹은 채 침묵을 지켰다. 그녀는 해수의 말에 반응하지 않았지만 그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말이 필요 없을 만큼 조용한 힘이 충전되다. 마침내 해수는 친구와 함께 걸어가서 짜증스러운 중얼거림 없이 좀 더 멀리 떨어진 자리에 자리를 잡았다. 안도한 스튜어디스는 다시 수연에게 사과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수연은 살짝 긴장을 풀고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몇몇 승객들의 감탄 어린 눈빛을 느꼈지만 그녀는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표는 간단했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상징적으로나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굴러가기 시작하자 수연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이 순간이 단지 자리를 두고 싸우는 것 이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회복력과 힘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누구도 당신이 속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세요. 당신이 여기에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럴 자격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비행기는 수연을 장래가 촉망되는 미래로 데려가기 위해 이륙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공성전보다 훨씬 더 많은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모든 사람에게 존엄성과 존중은 타협할 수 없는 것임을 상기시켰습니다. 기내의 침묵은 거의 뚜렷해졌습니다. 수연의 말은 여전히 이치에 맞고 명확하며 흔들리지 않는다. 수연의 단호한 대답에 당황한 해수는 반박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수연의 시선은 마치 그녀의 오만함과 권리의 층위를 꿰뚫어 보는 듯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침내 침묵을 깨뜨린 것은 감독관 은서였다. A씨, 저는 귀하의 우려를 이해하며 귀하의 편안한 경험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스 브락은 이 좌석에 대한 비용을 지불했으며 그녀는 그녀의 권리 내에 있습니다.
나는 귀하와 함께 이용 가능한 다른 좌석에 동행하겠습니다. 해수는 주먹을 불끈 쥐며 분노를 참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아주 좋아. 그녀는 마침내 신랄한 어조로 불쑥 내뱉었다. 하지만 제가 이 사건을 신고할 것이라는 점을 알아두세요. 이런 대우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흔들림 없는 전문성을 지닌 은서는 물론 A씨님, 사촌동생 서비스의 고민을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답했다. 해수가 불쾌한 표정으로 떠나자 은서는 수연을 돌아보았다.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양,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알려주십시오.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얼굴은 평온했지만 눈빛에는 조용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다른 승객들의 감탄하거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무시한 채 자리에서 몸을 펴고 안경을 맞추고 노트북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특권이 권리를 짓밟은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수연은 모든 사람에게 간단하지만 필수적인 진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존엄성은 당신이 누구이든 어디서 왔는지에 관계없이 협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은서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기내의 무거운 침묵과 승객들의 관심은 모든 몸짓과 모든 말을 중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제력을 되찾으려는 의지를 배반하는 단호한 태도로 해수를 향해 깊은 한숨을 쉬었다. A 부인, 귀하의 좌절감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미스 브락은 자신의 좌석을 유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비행 중 귀하의 편안함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다른 열에 동등한 좌석을 제공합니다. 분노에 불거진 해수가 항의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은서가 손을 들어 침착하게 말렸다. A씨,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충돌이 계속되면 출발이 지연되고 모든 승객에게 불편을 끼칠 뿐입니다. 기내에서 쾌적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해수는 말없이 분노한 채 은서를 바라보다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는 수연에게 얼음장 같은 시선을 돌렸다. 마침내 그녀는 갑작스러운 몸짓으로 지갑을 움켜쥐고 발뒤꿈치가 객실 바닥에 덜거덕거리는 소리를 내며 떠났습니다. 해수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은서는 살짝 안도의 한숨을 쉬더니 몸을 돌렸는데 수연씨, 인내심과 이해에 감사드립니다. 수연씨,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알려주세요. 순박한 수연차는 고개를 들고 노트를 다시 펴며 신중하게 페이지를 넘겼다. 이 몸짓은 그가 이전에 한 말만큼이나 강력했습니다. 상황은 종결되었고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혼란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을 준비하면서 승객들의 웅얼거림도 점점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존경심이나 반성으로 가득 찬 눈빛을 여러 번 교환했습니다. 수연은 진정한 권위는 신분이나 은행 계좌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제력과 옳은 것을 지키려는 확고한 결심으로 측정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은서에게 이 사건은 기억에 남는 교훈으로 남을 것이다. 수연 같은 인물 앞에서는 언제나 존중과 정의가 우선이다. 해수에게 있어서 이 대결의 메아리는 이 도주를 넘어 훨씬 더 크게 울려 퍼질 것이다. 선장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두 여자 사이를 잠시 지나 은서에게 내려섰다. 좋아, 이제 결정하겠어. 그는 몸을 펴고 당당한 키와 권위 있는 침착함으로 선실 전체에 연설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대화의 목격자임을 이해하며 이로 인해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기내에서는 안전과 공정성이 최우선입니다. 그러나 저는 비행을 지연시키거나 승객들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노와 불안 사이에서 흔들리는 듯한 해수에게 시선이 돌아갔다. 부인, 저는 우리 회사에 대한 귀하의 충성심을 인정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승객은 존중과 공정함으로 대우받는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의 좌석은 이동되지 않았으며 이 좌석은 기본적으로 귀하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 자리로 돌아가서 승무원이 출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수가 반박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선장은 침착하게 손을 들어 그녀를 방해했다. 이건 논의가 아닙니다. 협조를 거부하시면 제가 더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고, 제 말을 믿으세요. 이것은 여기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해수는 어안이 벙벙해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솔직한 태도를 잃지 않은 수연에게 독한 눈빛을 보냈다. 마침내 해수는 맹렬한 한숨을 내쉬며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린 뒤 발뒤꿈치를 덜그럭거리며 제자리로 돌아갔다. 해수가 떠나자 선장은 다시 수연에게 시선을 돌렸다.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인, 그는 진지한 시선으로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다른 고민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말고 말씀해 주세요. 수연은 존경의 눈빛으로 고개만 끄덕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에 띄게 안도한 은서는 기장에게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감사 인사를 한 뒤 조종석으로 돌아갔다. 이어 수연에게 말을 걸었다. 이런 일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수연 씨. 앞으로도 고객님의 여행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연은 은은하면서도 은서를 안심시키기에 충분한 미소로 대답했다. 비행기가 이륙을 준비하는 동안 객실은 점차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높은 고도에서 이 드라마의 관객을 사로잡은 승객들은 눈빛을 주고받으며 중얼거렸다. 그들에게 이 장면은 기억에 남는 추억으로 남을 것이며 목적지에 도착한 후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수연에게 그것은 존경심을 표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다는 또 하나의 시위일 뿐이었다. 오슬로행 412편은 서서히 항로를 재개했지만 직원들이 이륙 준비를 마무리하느라 분주한 가운데 뚜렷한 긴장감이 계속 감돌았습니다. 은서는 그 자리에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수연을 유심히 관찰했다. 그녀는 다시 공책으로 돌아와 손가락으로 페이지 위를 조용히 미끄러지듯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침착한 태도는 세심하게 관리된 가면에 불과했다. 은서는 이 승객이 다른 승객들과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수연은 목소리를 높이지도 눈썹을 치켜올리지도 않고 반항할 틈도 주지 않는 권위로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 그 사이 해수는 배정된 자리에 꼼짝도 하지 않은 채 분노를 담은 표정으로 얼굴을 굽혔다. 그의 손가락은 팔걸이를 격렬하게 두드리고 있었고 그의 생각은 엄청난 속도로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녀가 공개적으로는 물론이고 이런 식으로 반대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 굴욕을 마치 수연이 직접 꾸민 것처럼 독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해수 역시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했다. 우연히 잡은 전화통화에서 민규화 대표의 언급이 그녀에게 만만치 않은 상대임을 깨닫게 해주었다. 1등석 객실 입구 근처에 선 은서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해수를 살려주려고 상황을 잘못 처리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이 모르는 승객인 수연이 이렇게까지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어떻게 예상할 수 있었을까?
선장과 통화를 하던 수연의 모습이 은서의 뇌리를 맴돌았다. 그는 아니었어. 홀로, 침착하게 그녀는 이 공성전보다 훨씬 더 큰 불의에 맞서 싸운 사람의 무게를 짊어졌습니다. 끝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은서는 비행기가 마침내 공중으로 떠올랐다. 수연이 창밖을 내다보니 풍경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그녀는 고요했지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더 큰 문제의 상징일 뿐이었고, 그녀는 항공사가 이 사건으로부터 교훈을 얻도록 결심했습니다. 통로 건너편에서 수연과 잠시 시선을 마주한 은서는 긴장의 물결을 느꼈다. 그녀는 단순히 불만을 품은 승객이 아니라 더 큰 무언가,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 존경은 지위나 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공정성의 기본 원칙에 달려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여성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비행은 항공사의 고위층에 의해 논의, 분석 및 면밀히 조사될 것입니다. 하지만 은서에게 수연은 보고서 속 이름 그 이상으로 남을 것이다. 그녀는 조용한 권위와 도덕적 부재에 직면하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교훈이 될 것입니다. 비행은 자아의 폭풍과 보이지 않는 긴장감에 휩싸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각 주인공은 단순한 1등석 좌석을 훨씬 능가하는 체스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가만히 있었지만 그녀의 생각은 이미 몇 획이나 앞서 있었다. 그녀는 민규가 연쇄 반응을 일으켰고 연기 발표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항공사는 관행과 승객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 어려운 질문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수연의 차분함, 편안한 자세, 노트에 집중하는 모습은 모두 그녀가 상황을 극복했다는 신호였습니다. 해수가 원하는 만큼 안절부절할 수 있었지만 서사를 수연이 장악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분노에 사로잡힌 해수는 점점 더 고립됐다. 이전에 그녀를 지지했던 지원은 이제 상식을 벗어난 상황을 깨닫고 자신에게로 물러나고 있었다. 하지만 너무 자존심이 강해서 물러서지 못하는 해수는 계속해서 분노를 터뜨렸다. 그녀는 질투와 원망이 뒤섞인 눈으로 수연을 바라보며 반쯤 욕설을 중얼거렸다. 그녀의 눈에는 수연이 싫어하는 모든 것이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존경받기 위해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되는 조용한 권위, 그녀 자신의 끊임없는 검증 욕구를 능가하는 자연스러운 확신. 비좁은 주방에서 은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이 커져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 지연이 사소한 것이 아니라 이미 고위 인사가 연루되어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여자를 과소평가했다. 는 이 말이 은서의 마음속에는 씁쓸한 진실처럼 들렸다. 그녀는 자신감이 흔들리고 있는 인우를 힐끗 바라보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스스로에게 확신을 주려는 듯 다시 속삭였습니다. 인우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상황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수연이 올 수 있는 영향을 보지 못했지만 이제 이 비행기가 착륙한 지 오랜 후에 면밀히 조사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선실은 이상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승객들은 시선을 피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추측하는 것 같았습니다. 조용히 노트에 집중하고 있는 수연이 시선의 중심이었다. 그녀는 누구도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수수께끼, 조용한 힘을 상징했습니다. 해수조차도 분노에도 불구하고 대결을 시도하면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더 이상의 행동을 주저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정차해 있는 동안 긴장감은 한계점에 이르렀습니다. 은서는 이 조용한 전투의 다음 단계가 무엇일지 궁금해하며 수연을 마지막으로 바라봤다.
반면 수연은 수첩을 살며시 덮은 뒤 무릎에 두 손을 포개고 차분하게 객실 앞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주사위를 굴렸고 이제 남은 것은 전체 게임이 무너지는 순간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출발을 기다리는 노르웨이의 어두운 하늘 속에서는 단순한 진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비행은 승객과 승무원 모두 수연의 이름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낮지만 정중한 목소리로 수연 씨, 항공사를 대표하여 귀하가 겪은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귀하의 편안함과 존엄성이 우리의 최우선 사항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수연은 수첩에서 눈을 들어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눈빛으로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신중한 몸짓으로 대답하여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승리를 정중하게 받아들이고 암묵적으로 인정한 후 대표는 다음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처럼 똑바로 서서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귀하의 비행이 추가 사고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알려주십시오. 수연은 다시 한번 고개를 기울였고 계산된 속도로 노트북 위로 손을 뻗었다. 고마워요. 그녀는 차분하지만 풍자적인 목소리로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대표자들이 떠나는 동안에도 부스는 조용했다. 승객들은 놀라움과 불편함이 뒤섞여 얼어붙은 채 뭔가 중대한 일이 일어났음을 모두 이해했지만 감히 질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중얼거림이 부드럽게 재개되었다. 그 모습을 답답한 마음으로 지켜보던 해수는 단순한 오만한 승객으로 여겼던 이 여자가 어떻게 사건의 흐름을 뒤집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초조하게 기내 잡지를 넘기고 있는 지원에게 해수는 몸을 기울였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편해해요. 라며 이빨 사이로 한숨을 쉬었지만 지원은 조심스럽게 그의 시선을 피하며 대답하지 않았다. 수연은 수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터미널의 불빛이 희미하게 빛나고 비행기는 드디어 이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터질 것 같던 폭풍은 처음처럼 갑자기 사라져 조용하지만 지울 수 없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비행기의 엔진 소리가 은은하게 울리자 수연은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질서를 전복하려는 즐거움을 위해 행동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관계없이 존엄성과 존중은 결코 타협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모든 사람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행동했습니다. 비행은 재개되었지만 이 일련의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에게는 더 큰 무언가를 목격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즉,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한 여성이 지휘하는 미묘하지만 끈질긴 권력의 시위였습니다. 수연은 승객일 뿐만 아니라 힘이자 아이디어이자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과소평가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그녀는 항상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의 중요성을 극명하게 일깨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각 상황의 여주인이었던 해수는 승객들의 집요한 눈빛에 갑자기 궁지에 몰리게 됐다. 중얼거림은 더욱 심해졌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압도적인 압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녀는 더 항의하기 위해 입을 열었지만 긴장된 분위기와 패배의 증거로 인해 그녀의 말은 막혀 있었습니다. 대표자는 1인치도 움직이지 않았고 그의 냉담한 표정은 결정의 비타협성을 더욱 강화시켰다. 부인, 저희는 귀하의 불만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승객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귀하는 즉시 우리와 동행해야 합니다. 해수는 남자에게서 시선을 돌려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승객들의 얼굴로 시선을 옮겼다.
마침내 그녀는 갑자기 분노하여 팔짱을 끼고 갑자기 자리에 앉았고 그녀를 떠나도록 강요하는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난 아무데도 안 가요. 그녀는 낮지만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대표님은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인, 우리는 보안에 더 이상 방해가 되는 방식을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협조를 거부하시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전히 해수의 옆에 앉아있던 지원이 떨리는 손을 해수의 팔에 얹었다. 해수야, 그냥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나중에 정식으로 고소하면 돼. 그의 속삭임은 애원 속에 멈췄다. 그러나 해수는 이를 악물고 무시했다. 잠시 후 경비원 2명이 탑승해 더욱 눈길을 끌었다. 그들의 당당한 존재감은 해수의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듯했다. 그녀와 요원들 사이에 잠시 환한 눈빛이 교환된 후 그녀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갑작스러운 손짓으로 지갑을 집어들었다. 골목을 떠나기 전 그녀는 멈춰서서 수연을 마지막으로 맹렬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당신은 이기지 못했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 주변의 누구에게도 거의 들리지 않았다. 꼼짝도 하지 않고 무표정한 수연은 노트에서 눈을 떼지도 않았다. 해수는 주먹을 불끈 쥐고 경비원의 호의를 받으며 비행기를 떠났다. 그녀 뒤에서 객실 문이 쾅 닫히며 사건의 확실한 종결을 알렸다. 기내의 긴장은 가라앉았고 이상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승객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일부는 안도했고 다른 일부는 방금 본 광경에 여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자는 인터폰을 통해 다시 말했다. 심사숙녀 여러분,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륙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던 수연은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창밖을 내다보았다. 이 순간은 비록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스러웠지만 그녀가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의 메아리일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불의에 대한 승리일 뿐만 아니라 시스템과 뿌리 깊은 행동에 대한 의문, 조용하지만 강력한 책임 촉구였습니다. 그녀는 이 비행이 그녀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더 큰 무언가의 시작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마지막 미소를 지었습니다. 해수는 얼굴에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채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그녀의 특권적 지위의 갑작스런 상실은 그녀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이자 모욕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은 취소할 수 없었고 회사 대표는 자신의 약속을 되돌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과묵하지만 단호한 수연은 얼음장 같은 고요함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싸움이 단순히 특권이나 지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가치와 존중, 그리고 지위에 관계없이 사람들이 어떻게 대우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내 분위기는 어떤 형태의 항의도 용납하지 않는 항공사 대표의 완고함으로 인해 심하게 얼룩진 것 같았습니다. 쌓인 긴장감만큼이나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다른 승객들은 묵묵히 그 광경을 지켜본 뒤 각자의 직업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지만 일부 승객들은 여전히 은밀한 눈빛을 주고받았다. 방금 일어난 일의 무게가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처럼 공중에 떠있는 채 지속되었다. 대표님은 아무 말도 없이 천천히 걸어가시며 굴욕감을 안고 해수를 홀로 남겨두셨습니다. 그의 뒤에서 객실 문이 부드럽게 닫혔다. 비행기의 작은 공간에 계속해서 떠다니는 상황의 강도에 비하면 거의 감지할 수 없는 소음이었다. 반면 수연은 자리에 편안히 앉아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쉬었다. 그에게 성취감을 가져다 준 것은 단지 이 사건이 끝난 방식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로 그녀가 자신의 원칙에 따라 행동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았고 불필요한 싸움에 말려들고 싶은 유혹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거나 자신의 말을 듣기 위해 자신을 정당화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때로는 진실과 정의가 말로가 아니라 절제된 몸짓의 침묵을 통해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수연은 노트를 다시 열었고 벌써 해야 할 일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오늘 자신이 한 일은 훨씬 더 큰 과정의 작은 발걸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상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변화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고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녀는 더욱 존중받고 포용적인 미래에 대한 희망을 키우기 위해 계속해서 이 사건에 물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혜수는 자신의 지위 상실과 자신의 마음을 유지하려는 노력의 실패에 압도되어 자기 자신 안으로 물러섰다. 그녀는 자신을 실제로 실망시킨 것이 자신의 특권을 잃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 세상이 부과하는 한계를 이해하고 존중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력에 대한 시험이라는 것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몰랐던 것은 이 굴욕이 자신의 지위 박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타인을 둘러싼 현실에 대한 부정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비행기는 마침내 상승을 시작하여 밤하늘, 구름 너머, 광활하고 무한한 공간으로 떠올랐습니다. 새로워진 느낌이 분위기를 사로잡았습니다. 수연은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살짝 미소가 닿았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이 새로운 국면이 자신이 아직 완전히 탐구하지 못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에는 정의와 존엄의 메아리,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인정과 존경에 대한 강한 메모로 끝납니다. 차분한 결단력으로 수연 씨는 개인적인 인정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항공사가 존중과 포용과 같은 중요한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자신의 지위나 권력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이 사건은 공개보고서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인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응하여 항공사는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향후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프로토콜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는 존중의 힘과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각 개인을 존엄하게 대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암묵적인 인식을 구성했습니다. 그날 탑승한 승객들에게 이 비행은 지연이나 번거로움이 아니라 그들이 목격한 책임감, 정의, 존엄성에 대한 교훈으로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수연은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성취한 일은 한순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녀 자신뿐만 아니라 한때 자신이 우월하다고 믿었던 사람들에 의해 그녀처럼 보이지 않게 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지속적인 변화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이 차원의 경계 너머에 울려 퍼지는 승리였다. 원칙에 충실하고 옳은 것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예입니다. 612편 승객들은 비행기 연착이나 여행의 불편함 등 자세한 내용은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그날 목격한 겸손과 존엄의 교훈은 결코 잊을 수 없었다. 비행기의 엔진이 가르랑거리는 소리를 멈춘 후에도 오래도록 지속될 메시지입니다.